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주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어집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의 주택은 주택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으로 별장은 제외되어집니다. 2-1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일 때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개월이었죠. 또 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2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2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공제가 되어집니다. 60세 이상, 65세, 70세, 5세씩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는 20%, 65세에서 70, 30, 70세 이상은 40%, 20, 30, 40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입니다. 3-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인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주택은 6억이죠. 토지가 5억이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5억을 플러스한 1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정답은 X입니다. 6월 1일이죠. 3-3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2016년 3월 2일 폐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물납이 가능했죠. 3-4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세주택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의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3억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정답은 X입니다. 주택에 대한 표준과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억, 6억의 12배 12억, 그 다음 50억, 94억 이렇게 외워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3억 이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차이 나고 4가 차이 나고 4가 차이 나고 6이 차이 나고 8이 차이 난다. 이렇게 외워라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일 때 똑같습니다. 3억 기준으로 해서 6억, 12억, 50억, 94억 똑같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율이 좀 높아졌죠. 0.6 기준에서 2배라 생각하면서 기준을 잡읍시다. 1.2, 1.6, 4가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2.2, 6이 증가했다. 그죠? 그 다음에 3.6 확 증가했습니다. 1.4가 증가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 1.4, 그죠? 그 다음에 6.0 하면은 1이 증가했죠. 그래서 4, 6, 14, 14, 10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4, 6, 그 다음에 14, 14, 4가 항상 막히네요. 4, 6, 14, 14, 10. 자, 0.6 기준, 3주택 이상 1.2 기준, 2, 4, 4, 6, 8, 4, 6, 14, 14, 10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3주택이나 일반 주택이나 이렇게 3억에서부터 94억까지는 그 금액이 똑같죠. 5-1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징수가 원칙이며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12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원래 보통 징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5-2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묻지 않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 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5-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전번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내용은 길지만 가감 조정된 세율이 작년에 있고 또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세율을 적용한 세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몰라도 일단 조정되기 전 세율이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적용된 그 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고 부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중과세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6-1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정답은 O입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6월 1일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그죠? 그래서 5월 31일까지 누가 소유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소유했냐면 매도인이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5월 31일까지는 매도인 소유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6-2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정답은 O입니다. 6-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인데요. 부정한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신고를 미제출했을 때는 7년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10년이고요. 이 상속세 증여세는 부정한 행위로 했을 경우에는 15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1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통 징수가 원칙이나 신고할 경우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할 세액을 초과 신고하는 경우 더 많이 환급해 가고자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각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액의 100분의 40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두 개를 더해서 가산세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과소신고했다. 그죠? 과소신고하면은 100만 원에 100분의 40, 40%는 40만 원이 가산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6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 60만 원에 6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46만 원이 가산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밖의 경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되어집니다. 7-2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2016년 3월 폐지됐다 그랬죠. 8-1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일단 임야, 논 이런 거 나오면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거기에 공원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는 종합 과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 과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분리 과시의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8-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전번에 100분의 70으로 속여서 한번 나온 게 있죠. 연령별에 따라서 60, 65, 70, 20, 30, 40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되고요. 보유기간은 5년, 10년, 15년으로 해서 20, 35고 확 뛴다 그랬죠. 40, 50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적용되어지면 90%지만은 90% 해주지 않고 100분의 80이니까 80%만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9-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9-2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250만원 초과했죠. 150만원이 초과했죠. 그래서 재산세는 2개월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3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가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0-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10-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10-3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11-1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은 6억이고요. 1세대 1주택은 11억, 토지는 종합 합산일 경우 5억, 별도 합산일 경우는 80억입니다. 11-2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은 X입니다. 가감 조정이나 세부담 상한 적용은 그 적용을 받는 세액입니다.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 세액을 빼는 것이죠. 12-1 재산세 과세 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X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2-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이 되고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12-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제척기간 5년이죠. 부정행위 10년, 미신고 7년, 상속세 정려세 10년, 부정한 상속세 정려세 포탈을 위한 신고는 15년입니다. 12-5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적용받을 때 그 세액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답해보세요.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 갑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만 62세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3-1 갑의 고령자 세액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60, 65, 70, 20, 30, 40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보유기간에 따라서는 5년, 10년, 15년, 20, 40, 50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13-2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5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종부세와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고요. 재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3-3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주택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비율이 있죠. 그래서 3억,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외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전 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한은 3억, 6억, 3억 이하, 105, 110, 130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150%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상한세액이 되어집니다. 14-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 소유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14-2 전용 면적 142제곱미터 이고 과세 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며 계속 임대 기간이 3년 이내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임대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합니다. 14-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14-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사업용이죠. 그죠? 기타 어린이집 주택, 등록문화재는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죠.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최선의 학습은 반복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행운을 그리고 행복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